야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체온 유지인데요. 체온 유지는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등산은 저체온증 방지를 위해서 체온 유지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활동입니다. 겨울철 등산은 동상에 걸리기도 쉽지만 사실 동상보다 더 무서운 저체온증이란 복병이 가장 잘 찾아오는데요. 저체온증은 빠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시간 이내에 죽음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체온증은 인체 중심부 체온이 35도 정도에서 시작되어 31도까지 내려가면 거의 회복이 힘든 상태가 되는데요. 저체온증에 걸리는 요인은 땀이며 바람은 더욱 무섭게 가속시키는 촉진제입니다. 피부가 수분에 노출되면 건조한 피부보다 25배 빨리 열이 날아가는데 바람까지 불면 더욱더 빨리 체온이 내려갑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옷을 많이 입으면 따뜻하다고 생각하지만 등산 활동에서는 따뜻하면 안 되고 몸이 쾌적한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땀을 흘리지 않아 피부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쾌적한 상태가 됩니다. 체온 유지에 가장 중요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이 바로 레이어링인데 땀이 피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할 타이밍에 옷을 벗고 열이 너무 많이 뺏긴다 할 타이밍에는 옷을 입기를 반복하는 기술입니다. 사람의 하체는 땀이 잘 나지 않고 대부분 상체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레이어링의 설명은 상의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또한 레이어링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기에 여기서는 제 경험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레이어링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레이어링에 적합한 옷의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맨 바깥쪽에 입는 아우터 레이어 옷을 제외하고 다른 옷들은 전부 폴리에스터나 메리노 울 소재로 된 옷이어야 합니다. 면으로 된 옷은 등산 활동에서 가장 금지하는 소재이기에 땀을 빨리 흡수하고 빨리 건조시키는 소재라야 합니다. 레이어의 구성은 속옷인 베이스 레이어, 인슐레이션 레이어라고도 하는 미들 레이어, 프로텍션 레이어라고도 하는 아우트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외국에서는 레이어를 말할 때 퍼스트 레이어, 세컨드 레이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여기서는 우리들이 알기 쉬운 영어 표현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겨울철 레이어링은 보통 레이어 4까지로 합니다. 옷을 4겹으로 입는 것이지요. 레이어 1에서 레이어 3까지는 앞에 말한 땀의 흡수가 빠르고 동시에 발수도 빠른 소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레이어 1은 베이스 레이어로서 속옷을 말하는데 긴팔, 반팔 자기 취향으로 입으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우리들이 속칭으로 말하는 팬티와 브래지어는 아니고 기능성 내의를 말합니다. 팬티와 브래지어는 개인 취향으로 입든지 말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2는 동계용 플리스나 메리노 울 소재의 등산티입니다. 레이어 3는 동계용 플리스나 메리노 울 소재의 집업 자켓입니다. 레이어 4는 동계용 방수 방풍이나 고어텍스 또는 유사 기능이 있는 자켓입니다. 또 다른 용도인 보온용으로 가장 많이 애용되는 다운 자켓이 있습니다. 다운 자켓은 조류의 깃털이나 인조섬유, 깃털로 만들어진 충전재가 들어있는 옷으로 수많은 공기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공기층으로 인해 외부의 낮은 온도 영향을 받지 않고 체온을 유지해주는 옷이에요. 그런데 조류의 깃털이 가진 약점은 수분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땀의 수분으로 인해 깃털이 가진 공기층이 없어지게 되고 심지어 이 공기층을 가득 채운 수분이 얼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는 저체온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일부 레이어링 시스템 설명에서는 이 다운 자켓을 레이어링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하 수십 도 이하로 내려가는 고산 산행을 제외하고는 산행 중에는 절대로 입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레이어링이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산행 중에 땀으로 옷이 젖지 않는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운 자켓이 레이어링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레이어링 테크닉이 숙달되기 전까지는 다운 자켓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숙달이 되었다 해도 추위에 아주 약하지 않는 이상 레이어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겨울 날씨에는 4겹이면 충분하지만 추위를 많이 탄다면 강풍으로 체감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많이 떨어지는 경우 레이어 5 또는 6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레이어 3 또는 4에서 보온 기능을 더 높이기 위해 플리스 집업 자켓이나 플리스 등산티를 한 둘 더 추가하면 됩니다. 레이어링을 잘하는 방법은 옷을 입을 때와 벗을 때를 잘 구분하고 귀찮아도 매번 타이밍을 잘 맞추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레이어링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산행을 시작할 때는 레이어링 1에서 레이어 4까지 전부 입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땀이 약간 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재빠르게 레이어 4를 벗습니다. 아마 속옷은 약간 촉촉하다는 느낌이 날 수도 있지만 옷이 완전 젖으면 이미 늦으니 주의 바랍니다.
만약 날씨가 매서운 추위는 아니지만 바람이 많은 곳이라면 2단계에서 레이어 4를 벗지 말고 레이어 3인 폴리스 자켓을 먼저 벗어도 됩니다. 처음 산행을 시작하여 땀이 날 때까지 시간은 장소와 계절,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보통 10에서 30분 사이 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 첫 번째 레이어링을 할 때면 워밍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몸이 운동 모드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이지요. 레이어 4를 배낭 바깥에 걸고 다시 산행을 하다가 또 땀이 나기 시작하면 레이어 3를 벗습니다. 레이어 3를 배낭 바깥에 걸고 산행을 하다가 땀이 나기 시작하면 레이어 2를 벗어야 되지만 내복만 남게 되니 모자나 목버프를 벗어 체온을 식히면 됩니다. 레이어링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겨울철에는 모자와 목버프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와 목으로 체온 유출이 가장 심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춥고 강풍이 불면 바라클라바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옷은 언제 입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링 중에 땀이 더 이상 나지 않고 오히려 땀이 식기 시작해 한기가 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옷을 입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지체 없이 바로 이전 레이어링으로 돌아가서 옷을 입으면 됩니다. 레이어링이란 이렇게 땀이 시작되면 옷을 하나씩 벗고 땀이 식어 추위가 감지되면 옷을 하나씩 입으면 됩니다. 참 쉽죠? 산행 중에 귀찮더라도 쉬는 겸해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를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대부분 오르막에서는 벗고 능선에서는 입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행 중에 5분 이상 휴식을 한다든지 식사를 하게 되면 지금 레이어가 몇에 있던 상관없이 레이어 4까지 전부 입어야 합니다. 그래도 추우면 우모복을 레이어 2와 4 사이에 입으면 됩니다. 휴식이 끝나면 우모복은 벗고 레이어 4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동계 레이어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산행 중에는 꼭 실천해서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봄이나 늦은 가을 같은 간절기에도 제법 많은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합니다. 간절기에도 겨울철과 같은 요령으로 레이어링을 하시면 됩니다. 침묵의 살인자. 저체온증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 URL을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